물이 빠지는 시각, 경운기를 타고 어민들이 줄지어 갯벌로 들어섭니다. 허리를 굽혀 진흙을 뒤적이지만 바지락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없어요. 가끔 나와요. 이렇게. 이게 잔잔한 거가 많아서 그렇지. 이게 잔잔하잖아. 크기도 잘고 수확량도 형편없습니다. 예전엔 긁기만 해도 바지락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예전에 2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캐는 게 아니라 그냥 긁어 담았어요. 예전에는 뭐 호당 100kg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20kg 잡기도 힘듭니다. 원인은 바닷물 온도 상승입니다. 바지락이 잘 자라는 수온은 20도 안팎이지만 지난해 여름 서해는 최고 34도까지 올랐고 고수온 특보는 2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충남 지역 양식장 62%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고 바지락의 씨도 말라 자연 번식은 거의 끊겼습니다. 이 같은 바지락 폐사 현상은 올 한 해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더욱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올해도 수온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됐고 이미 서해 천수만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종폐가 여기서 자연 발생을 했었는데 이상 기온 때문에 여기서 종폐가 서식을 못해요. 못하니까 다른 데에서 갔다가 여기서 살포를 해가지고 키워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한 1년 걸리거든요. 바지락은 사라지고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종폐 확보 등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어민들에겐 절실합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위판장 팔레트 위에 커다란 검은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마라도 해상에서 자망 조업 중 그물에 혼획된 대형 가오리입니다. 자망 작업 중에 혼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예 종을 보면서 지금 아예 처음 보는 어종 맛이. 하지만 이 종은 일반 가오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날개부터 머리 부분의 커다란 입까지 대왕 쥐가오리, 일명 만타가오리입니다. 이번에 어획된 만타가오리는 폭만 2m에 이르고 꼬리를 제외한 몸 길이도 1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타가오리는 현존하는 가오리 가운데 가장 거대한 종으로 바다의 양탄자로 불립니다. 2년 전 서귀포 문성 앞바다에서 유영하는 모습이 촬영된 적이 있지만 혼획돼 발견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주로 열대나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해 아직 국내 서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라도 해상 수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급격한 수온 상승에 먹이를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최근 제주 해상에서 범고래 무리 등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개체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상황. 제주 바다는 이미 아열대를 넘어 열대 바다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열대성 해양 생물들이 굉장히 흔하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해양 생물상의 변화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주대학교가 이 만타가오리의 유전자 등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급변하는 제주바다 생태 전반에 대한 조사 체계도 시급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바닷속에 파랑색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열대바다에 온 듯합니다. 이 물고기는 파랑돔. 2년 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기후변화 생태계 지표종입니다. 이 파랑돔은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겨울 수온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온대 해역인 울릉도 연안에서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미 제주 전 연안은 파랑돔이 완전 정착해 우점종으로 바뀌면서 기존 어류들이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할 정도입니다. 제주의 모래사장 위에서 발견된 커다란 꽃게, 몸 전체에서 푸른빛이 확인됩니다. 타이완 꽃게로도 불리는 아열대 청색 꽃게입니다. 남해안 등지에도 서식하는 종이지만 제주에서 발견된 것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는 본 적 있어요? 그런 건 안 봤어요.
그건 요글날 나왔자는 건 안 봐봐. 지난해부터 제주 연안 곳곳에서 이 청색 꽃게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수온에 서식 환경이 좋아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제주바다 곳곳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그 서식 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열대나 아열대 종들이 제주 연안에서 세대를 거칠수록 정착력이 높아져 우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년 전부터는 제주에서 처음 톱날 꽃게가 확인되고 열대 해역의 닭새우도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 수온 상승 여파에 생물종 전반이 급변하고 있지만 아직 생태계 영향 등 기초 조사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낙동강 하구뚝. 강물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잔잔히 고여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강물을 떠봤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 때문에 강물이 희미한 녹색빛을 띱니다. 조류는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합성해 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수온 상승으로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고온의 현상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미세조류가 좋아하는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제 대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늘어난 조류들은 물속 산소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는 고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유기물의 부패가 빨라집니다. 이 부패 과정에선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80배 강한 메탄가스가 대량 방출되는데 평상시보다 수천에서 수만 배 많은 양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더 활발하게 생리적으로 이제 활성도가 꽤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메탄 생성되는 양 자체도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물의 흐름이 정체된 강이나 호수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호수나 강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기 때문에 수면뿐 아니라 바닥에서도 수온이 높게 유지되는 폭염 현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해외 연구팀은 2100년쯤이면 호수의 물 전체가 고수온을 유지하는 극한의 폭염 상태가 최대 120일, 즉 1년에 3분의 1까지 늘어날 걸로 분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올라가 조류가 폭증하고 다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조류 대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은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걸러내거나 볼을 열어 유속을 높이는 방법을 씁니다. 전문가들은 호수나 강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만큼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조랑말 등대로 유명한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안전조끼를 입은 바다환경 지킴이 등 20여 명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밤사이 백사장을 뒤덮은 미역을 수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형 포대 700개를 투입했지만 쌓인 미역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걸어다니기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미역이 되게 많이 있고 뭔가 옆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살짝 걷기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좀 잘 피해 다녀서. 밤사이 백사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역은 약 20톤가량. 밤사이 잘게 부서진 미역이 해안가에 밀려들면서 날파리가 꼬이고 있는데요. 관광객 안전을 위한 수거 작업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수년간 해안가를 담당했던 베테랑 바다지킴이조차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사실은 이 미역이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올라온 거는 저는 거의 봐보질 못했습니다. 요 근래에 오는 들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미역이 많이 올라온 것은. 지난 겨울 왕성하게 번식한 미역이 최근 강한 파도로 뿌리째 뜯기면서 해안가로 다량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수온 상승과 맞물리면 미역 끝부분이 녹아 떨어지는 이른바 끝녹음 현상이 발생해 앞으로 유입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정확한 유입 물량과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괭생이 모자반과 구멍 갈파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JIBS 정윤기입니다. 네, 강릉 해변 근처에서 숭어가 떼죽음을 당했다고요? 왜 그런 거죠? 예, 지난 주말 강릉시 강동면 염전해변 근처에서 1000여 마리에 달하는 숭어떼 사체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강릉시는 주변에 화력발전소와 함께
횟집 등 식당들도 밀집해 있어서 수질 오염에 의한 폐사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수질 오염에 의한 어류 폐사체에서는 대체로 독성 물질과 함께 용존 산소량이 매우 적게 나타나는데요. 현장에서 50여 마리의 숭어 사체를 수거한 뒤 용존 산소량과 수소이온 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 수치 이내로 확인돼서 추가 수질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주변 낚시꾼 의견 등을 토대로 해당 수역에서 이른바 홀치기 낚시를 하던 일부 낚시꾼들이 손맛만 보겠다며 숭어를 잡은 뒤 다시 바다로 내던져 상처를 입은 개체들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질 오염뿐 아니라 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강릉시는 그동안 일대 해안가에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